70세 아버지가 데려온 42세 여자의 가방 속에 전 남편 5명의 사진과 통장 사본이 들어있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올해 45이에요. 남동생 하나 있고 평범하게 살아왔죠. 아버지는 올해 70이세요.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죠. 아버지는 어머니 돌아가신 후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혼자 지내시는 게 힘드셨나 봐요. 저랑 동생이 자주 찾아뵙고 챙겨드렸지만 외로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6개월 전쯤 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뻤어요. 아버지가 외로움을 벗어나실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니까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아버지 집에서요. 당일 동생이랑 같이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뒤에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는 보기에 40대 초반 정도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고 옷도 화려했어요. 아버지가 소개하셨어요. 이분이 최근에 알게 된 분이라고. 이름은 김미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랑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았거든요. 동생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김미선이라는 여자가 차를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여자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저는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랑 어떻게 만나셨냐고요. 여자가 대답했어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아버지가 외로워 보이셔서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자주 만났다고. 이제 3개월 정도 됐다고 말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30살 차이 나는 남자한테 먼저 말을 건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동생도 같은 생각인지 여자를 계속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김미선 씨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자신을 잘 챙겨준다고,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행복하신 건 좋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그날은 그냥 밥 먹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랑 얘기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저 여자 수상하다고요. 동생도 동감이라고. 나이 차이도 너무 많고 먼저 말 걸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한테서 전화 왔어요. 김미선 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이라니요. 아버지한테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김미선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결혼하고 싶다고 고집하셨어요. 저는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결혼하시겠대요. 동생도 놀랐어요. 너무 빠르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다시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고. 김미선 씨에 대해 잘 모르지 않냐고요. 아버지는 자신이 판단할 수 있다고, 김미선 씨를 믿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아버지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날 저녁, 김미선이 또 아버지 집에 왔어요. 저희가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집 안을 돌아다니더라고요. 마치 자기 집처럼요. 저는 여자를 유심히 봤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김미선이 화장실 간 사이 저는 거실 소파를 봤어요. 여자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가방을 열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아버지 집에 갔어요. 반찬 갖다 드리려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열쇠가 있어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산책 나가신 것 같았어요. 거실에 김미선 가방이 또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가방을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화장품, 지갑, 핸드폰 충전기 같은 평범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안쪽 주머니를 열었을 때 이상한 게 나왔어요. 사진들이었어요. 여러 명의 남자 사진이요. 모두 나이 든 남자들이었어요. 60대, 70대로 보이는 분들이요. 사진이 5장 있었어요. 각각 다른 남자들이었죠. 뒷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호호, 이호호, 박호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옆에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3억, 2억, 5억, 이런 숫자들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 뒤져봤어요. 수첩이 나왔어요. 수첩에는 남자들 이름과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예금, 주식, 자세하게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재산 목록도 있었어요. 집, 예금, 연금, 전부 적혀 있었죠.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했어요. 더 찾아봤어요. 통장 사본들이 나왔어요. 다른 남자들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잔액이 0원이거나 거의 없었어요. 저는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사진, 수첩, 통장 사본. 전부 찍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다시 원래대로 놓았어요. 집 밖으로 나와서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만나자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1시간 후 동생을 만났어요. 찍어둔 사진들을 전부 보여줬어요. 동생도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냐고, 진짜냐고 물었어요. 저는 김미선 가방에서 찾았다고, 아버지 재산 노리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동생이 화를 냈어요. 이 여자를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말렸어요. 아버지가 믿으실까요?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동생이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제대로 조사해서 확실한 증거를 모으자고요. 저희는 사설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김미선에 대해 전부 알아내야 했거든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김미선 신상 정보랑 사진을 줬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찾은 사진 속 남자들 정보도 줬어요. 탐정이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저희는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아버지한테는 평소처럼 대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아버지는 결혼 준비를 계속하셨어요. 1달 후에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1달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한테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저희는 탐정 사무소로 갔어요. 탐정이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탐정이 말했어요. 김미선이라는 이름은 가짜라고요.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전과가 있었어요. 사기죄로 2번 벌금형을 받았더라고요. 가방에서 찾은 남자들 사진도 조사했다고 했어요. 모두 60에서 70대 노인들이었고 김미선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들이었어요. 5명 모두요. 첫 번째 남자는 68세였고 결혼 1년 만에 이혼했어요. 이혼 당시 재산 3억을 김미선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남자는 72세였고 결혼 8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재산 2억을 줬대요. 세 번째 남자는 65세. 결혼 1년 반 만에 이혼. 재산 5억. 네 번째 남자는 70세. 결혼 1년 만에 이혼. 재산 4억. 다섯 번째 남자는 69세. 결혼 6개월 만에 이혼. 재산 3억. 총 17억을 가져간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 여자가 전문적으로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빼앗는 꽃뱀이었던 거예요. 탐정이 더 말했어요. 김미선이 어떻게 노인들을 만나는지도 알아냈다고요. 공원이나 노인정, 등산로 같은 곳에서 외로워 보이는 노인들한테 먼저 접근한대요. 친절하게 대하고 자주 만나면서 관계를 만들고 결혼까지 가는 거라고 했어요. 결혼 후에는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거나 빼돌리고 1년 안에 이혼한대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나 학대 같은 걸로 만들어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내 아버지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동생도 분노했어요. 이 여자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탐정이 말했어요. 아직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결혼 전이니까 사기죄로 입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탐정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탐정이 조언했어요. 결혼을 막는 게 최선이라고. 아버지한테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설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김미선이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탐정한테 고맙다고 하고 나왔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버지가 믿으실까요? 저희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친척들도 모아서 함께 말씀드리기로요. 혼자 말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주말에 친척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형제분들과 사촌들을 불렀어요. 아버지는 왜 갑자기 모임을 만드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그냥 오래간만에 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터치해 이어서 감상해 주세요. 당일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아버지 형제분들한테 미리 상황을 설명했어요. 탐정 보고서도 보여드렸고요. 친척들도 다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냐고, 김미선이 그런 여자였냐고 경악했어요. 저희는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오시자 저는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김미선 씨에 대해 조사했다고. 그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버지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무슨 소리냐고, 왜 마음대로 조사했냐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탐정 보고서를 드렸어요. 전 남편 5명, 17억 가져간 것, 전과 기록 전부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보고서를 읽으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친척들도 거들었어요. 이런 여자랑 결혼하시면 안 된다고, 재산 다 빼앗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확인해보겠다고. 다음 날 아버지가 김미선을 만나셨대요.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김미선은 처음엔 부인했대요. 거짓말이라고, 누군가 자기를 모함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추궁하시자 결국 인정했대요. 전 남편들은 맞지만 재산을 빼앗은 건 아니라고, 정당하게 위자료 받은 거라고 변명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실망하셨대요. 김미선한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김미선은 울면서 빌었대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대요. 그날 이후 김미선한테 연락을 끊으셨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확인하시고는 깜짝 놀라셨대요. 언제 어떻게 나간 건지 은행에 문의하셨더니 일주일 전에 인출됐다고 하더래요. 아버지는 절대 찾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알았어요. 김미선이 가져간 거라고요.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김미선이 가져간 게 분명하니 경찰에 신고하시라고요. 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저희는 경찰서에 갔어요. 횡령 혐의로 김미선을 고소했어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김미선 계좌를 추적했더니 정말로 5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대요. 아버지 통장에서 나간 돈이 맞았어요. 김미선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부인했대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결국 인정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선물로 준 거라고 변명했지만 아버지가 부인하시니 소용없었어요. 김미선은 결국 기소됐어요. 횡령죄로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희는 법정에 갔어요. 김미선은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김미선이 아버지한테 선물로 받은 돈이라고, 횡령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어요. 아버지가 절대 준 적 없다고 증언했고,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라고 주장했어요. 재판은 1달 정도 진행됐어요. 결과는 김미선 유죄였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그리고 5천만 원 전액 반환 명령도 받았어요. 저는 만족했어요. 비록 실형은 아니지만 전과자가 됐으니까요. 김미선은 돈을 돌려줬어요. 어쩔 수 없이요. 아버지는 돈을 돌려받으시고는 안도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크셨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셨으니까요. 재판 후 저희는 김미선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연락처도 다 막았고요. 김미선은 가끔 아버지한테 연락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전부 막았어요. 더 이상 아버지 곁에 못 오게 했죠. 그리고 저희는 주변 노인정이나 경로당에도 김미선 얘기를 알렸어요. 이런 여자 조심하라고요. 김미선 사진도 돌렸어요. 동네에서 김미선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김미선은 더 이상 이 동네에서 활동하기 힘들 거예요. 저는 다른 노인들도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김미선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니까요. 몇 달 후 김미선이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또 같은 짓을 하겠죠. 저는 안타까웠어요. 법이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내 아버지는 지켜냈어요. 그게 중요했어요. 김미선 사건 이후 아버지는 많이 조심하셨어요. 낯선 사람 경계하시고
재산 관리도 철저히 하셨어요. 통장 비밀번호도 다 바꾸셨고요. 저희한테도 고마워하셨어요. 자식들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아버지를 지켜낸 게요. 6개월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이제 외로움도 많이 극복하신 것 같았어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친척들도 자주 만나니까 덜 외로우신 것 같았어요. 취미 생활도 시작하셨어요. 등산도 다니시고 노인정에서 바둑도 두시고요. 저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셔서 기뻤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교훈을 얻었어요. 노인들을 노리는 꽃뱀들이 정말 많다는 것, 조심해야 한다는 거요. 저는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 조심시키라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요.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김미선 일은 이제 과거가 됐어요. 아버지도 더 이상 그 얘기 안 하세요. 저희 가족은 평화로워졌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김미선 가방을 안 열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결혼하셨을까요? 재산을 다 빼앗기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다행히 제가 의심하고 조사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요. 첫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는 조심해야 해요. 특히 재산이 있는 노인이라면 더더욱요. 둘째,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조사해야 해요. 괜한 의심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셋째, 가족이 힘을 합치면 못 이길 게 없어요. 저희 남매가 함께 아버지를 지켰으니까요. 넷째,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요. 사설 탐정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섯째, 법적 대응을 주저하면 안 돼요. 김미선을 고소해서 벌받게 했으니까요. 저는 이 교훈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곁에 두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인 생사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